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의를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미경 의원입니다. 저는 8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 있는데요. 그 휴양마을 지정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농촌 체험 휴양마을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거고요. 이 마을에 이제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 계획서를 이제 시에 제출하고 시에서 검토해서 이제 제출하고 국가에 제출하게 되면 그쪽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이와 관련된 뭐 사업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향후 사업 계획, 마을 여건, 뭐 주민들 뭐 참여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평가 요소로 되겠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 지금 6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는데 2008년도부터 24년까지 이제 꾸준히 신청을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마을들도 기존에 이제 이와 유사한 이제 뭐 예를 들어 체험 활동이라든지 뭐 생산 활동 그런 것들을 하던 이제 그 마을이 이제 신청해서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정이 되면 주요 지원 사항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마을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마을 사무장에 대한 이제 인건비 일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비라든지 기타 우리 시에서도 관련된 뭐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마을 사무장 지원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정이 되는 게 마을의 입장에서는 거의 축제나 마찬가지인가요? 일단은 마을의 외부에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시고 또 경제 유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마을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신청을 전에는 했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마을들 뭐 이게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이제 특히 중요한 게 마을 주민 간의 그떤 협동 뭐 그런 역할 그런 건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마을 리더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 마을 이렇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시게 되면 이제 적극 신청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주도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뭐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방문객 수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 휴양마을의 안전 점검이나 관리 뭐 이런 관리 주체는 어디가 되는 건가요? 마을 사람인지 아니면 농업정책과에서 아, 이제 수시로 이렇게 저희가 안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 3년간 이 마을 휴양마을 운영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없었나요? 지적된 사항은 그 현재 파악된 건 없는데요. 그건 한번 별도로 한번 저희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휴양마을 이 지정 자체가 농촌을 알리는 좋은 홍보 효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을 주민분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마을의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16페이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총 우리 평택시에 몇 군데가 있을까요? 우리 시에는 이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오성면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진이면에 한 군데, 2군데 있습니다. 팽성은 제가 보니까 농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상으로 되게 먼 것 같아요. 이 임대사업소하고 제가 보니까 그러면 분소 같은 걸 설치 계획이나 이런 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민선 8기 때 이제 지역별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상황상 못해서 이번에 이제 민선 이제 9기 그때 이제 네. 중점 사업으로 저희가
좀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이게 횡성에서 이제 농사 지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하겠다. 근데 왜 분소 설치에 대한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게 없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됐고, 또 만약에 이 분소 설치가 힘들다면 중간에 기계 보관소라도 설치를 해주는 게 우리 농업인들에게 좀 편리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문제가 임대한 농업기계를 사용한 농업인이 세척해서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농기계 세척 전담 시설이나 인력 확충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몇 년 전서부터 계속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해서 다른 지역 이제 사례도 벤치마킹하고 해서 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예산이다 보니까 못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기계 이제 분소 설치하는 부분하고 요 부분, 그다음에 인력 확충 부분,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정리가 되면 이제 내년 본예산부터 이제 반영하고자 합니다. 동업인들이 사용 후 사업소에서 바로 세척하고 반납할 수 있으면 시간도 절약되고 또 그 고령화 농업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 예. 그 부분도 좀 좋을 것 같고 운영상에도 이제 바로 세척하고 또 바로 빌려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도 편리함이 있지 않을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7페이지 저 추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호우 대비용 배수 시설 정비 추진에서 배수 펌프장 및 배수 관문 관리가 있는데 이때 실적에 8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비가 됐어요. 근데 추진 계획에서도 또 다시 6천만 원의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혹시 뭐 추가적인 지역이 있어서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 관계는 그 용역비가 일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일반 그 공공 요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이제 추가해서 이제 납부하는 겁니다. 전기료 같은 거. 예. 네. 그러면 지역이 뭐 새롭게 추가되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예, 추가된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넘어간 게 있는데 35페이지에 그 스마트팜 ICT 융합 복합 확산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기술 특성상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지원받는 사업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선전 기준은 그 평가표가 있습니다. 근데 평가표에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농작물 경작 면적하고 그 영농 경력, 그다음에 자부담 그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러니까 한 13개 정도의 평가표를 이제 평가를 해서 그 순위 매겨서 이제 도나 이제 농식품부에 이제 상정을 하는 겁니다. 사업비에 비해서 또 신청하시는 사업량이 적은 이유는 뭘까요? 그게 이제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요. 그 자부담률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 웬만한 소농 같은 경우는 하기는 힘듭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스마트팜이나 대규모 시설 현대화는 우리 평택 농업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다수의 영세나 그 중소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끼지 않나, 뭐 소규모 하우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우리가 평택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뭐 준비해야 될 방향도 있지만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 사업과 예산을 좀 절충 잘 해서 네, 그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원님 그거 제가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민성국이 공약사항에 네네. 그 스마트팜 시설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평택시에 그 일반 시설 하우스가 약 1,740호 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약 413헥타 정도 되는데요. 스마트팜으로 원격 제어 시설이나 정밀 생육이 되는 농가들은 많지 않습니다. 약 140호 정도밖에 안 되고 그나마 1세대 원격 시설 제어가 약 66헥타 101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세대 정밀 생육 관리를 하는 농가가 39에 24.7헥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민성국이 공약 사업에 2세대 농가를 1세대 농가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35호 농가를 2028년도까지 추진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결재를 받고 향후에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43페이지 보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 전문 인력 양성에 있어서 청년 농업인 그 스마트팜 기술 보급 2천만 원, 신규 영농 정착 시범 사업 3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 사업도 전체적으로 이제 뭐 농업산업등 심의에 이제 올리게 되는데요. 그냥 부서별로 평가표를 작성을 해서 그 평가표대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 주로 아까 이제 농업정책과장 얘기한 것처럼 영농 경력이라든지 농업 단체 활동,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작성하는 게 타당성이라든지 향후 발전 가능성 등 이제 다양한 이제 평가 지표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이제 우선순위에 돼 있는 분들을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지원받는 분들의 영농 이탈 방지를 위해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봅니다. 현재 대부분의 이제 지원받는 분들이 이제 후계농업경영인에 선정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지속적으로 영농을 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계농업이 아니지만 영농에 이제 하시는 분들은 사회치 회라고 해서 이제 따로 관리하고 있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회원 간 네트워크라든지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도움이라든지 소통 창구 마련 등 그 농업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너무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유미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한윤섭 의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윤섭 의원입니다. 저는 이 표를 보면서 33쪽 봐주시겠습니까? 33쪽부터 보시면 그 34쪽에 농업인 소득 안정 및 영농 환경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각 그 사업 개요 및 추진 실적 그 항목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맞춤형 비료 지원 사업 보시면 사업량에는 4,848 헥타르인데 추진에는 7,869 헥타르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 초과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인이 무엇인지 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한계는 그 올해 예산이 안 좋다 보니까요. 그 예산이 좀 삭감된 상태에서 이제 사업 계획을 잡은 거고 실제 신청한 거는 이제 농민들이 본인들이 그 실제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다 신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각 농협별로 그 신청한 면적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배분해서 주는 겁니다. 예. 그 지금 보시면 그 밑에 뭐 벼 농사 제초제도 보시면 추진 실적하고 뭐 여기 제초제는 뭐 63,333병이고 뭐 헥타르당 뭐 예를 들어 10병이면 사육 계획량의 6,333 헥타르에 맞는 양인데 지금 헥타르는 또 추진한 거에 보시면 7,537 헥타르면 이게 좀 모자란다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준 양보다는 좀 농가별로 좀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적게
나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자부담을 통해서 이제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딱 이제 예를 들어서 맞춤 비료 같은 경우는 7,869헥타 신청을 이제 필요한 농가들이 면적이 그건데 예산이 줄다 보니까 이제 사업량은 4,840헥타르고 그래서 그 농가만 하게 되면 다른 농가들은 일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농가에 맞춰서 저희가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뒤로 이렇게 계속 넘겨 보시다 보면 저희가 이제 이 추진 실적에 대한 그 항목을 읽어보다 보면 예를 들어 뒷장 보면 34페이지 농산물 저온자원고 같은 경우도 사업량에는 3대로 돼 있는데 추진 중에는 3개소가 선정이 완료돼 있다. 4개가 하나가 오버가 돼서 선정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예. 뒤에 보면 항목들이 지금 밑에 농작물 재봉 가입 지원 같은 경우도 보시면 뭐 사업량에는 5,995헥타르인데 이게 지금 추진 중에는 2,735헥타르고 그럼 예산상에서는 지금 추진 중인 그 양에서는 45%고 근데 그 45%를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쉽게 말해서 734만 원이 소진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산은 거의 한 73%가 소진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양에 비해서 그 예산에 대한 소요량은 많고 그럼 이거 뭐 추가적으로 또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그 관계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 농협에 이제 개인들이 농업인들이 신청을 하시면은 농업에서 저희한테 그 지급 신청을 향후에 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 이제 정리가 안 된 부분, 분기별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아직 안 들어온 면적이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지금 사실은 이 보고서를 보면서 이 실적 안에서 저희가 읽었을 때는 솔직히 이 숫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추진 계획에 있는 것과 지금 실적과는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으니까 사실은 뭐 나름대로의 뭐 이유가 있으시겠죠.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솔직히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근데 이 사항상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히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요거는 지금 사항들은 수치와 예를 들어서 계획은 하나인데 추진은 3개를 했고 어떤 거는 뭐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 지금 저는 사실 요거를 굉장히 좀 주시해서 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보완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농산물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 당초 계획이 3대였는데 리대가 된 이유가요. 그 저온저장고가 1문형이 있고 2문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1문형만 하기로 했던 거를 2문형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예산이 좀 늘고 줄고 해서 그래서 추가 남는 부분이 있어서 농가 하나를 더 추가 선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보시면 농협 경쟁력 제고 기금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량이 90명으로 돼 있고 지금 추진 중이 16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집행된 게 2억 7,7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융자 지원 사업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뭐 이자가 비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자는 그 연리 1%라 아주 싸고요. 근데 이제 계속 신청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끝난 게 아니고요. 네네네. 그 31페이지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 그 추진 실적에 대한 그 표를 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보시면 선정 인원이 635명인데 집행 금액은 1,000만 원이고요. 이것도 이제 집행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조한 건데 어떤 이유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병원에 예약을 했는데 지연된 그 절차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 같은 경우는 그 농업인들께서 그 농번기 때는 좀 바쁘시니까 좀 못 나오시고요. 그 농한기 때, 그러니까 3, 4분기 때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실적은 좀 저조한 편인데요. 그 10월 달부터는 그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농촌 왕진버스 사업 보시면 이제 추진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추진 완료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3,600만 원인데 완료된 사업인데 집행은 2,5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집행된 게 1,100만 원이 남거든요. 아, 그거는요. 그 보조금이 2,500이라는 얘기고요. 농협 그 자부담이 1,000만 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진 겁니다. 이런 거를 좀 자세하게 명시를 해주시면 저희는 단순하게 그냥 그 사업비에는 3,600만 원이 돼 있는데 추진 완료됐고 근데 집행은 2,500원이 단순히 이제 남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저 설명 네. 기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그 41페이지에 보시면 지도조직 역량 강화 및 경영혁신 지원에서 그 영상 설치나 라이브 커머스 사업은 그다음에 스마트팜 그 사업에 대한 그 서포터즈 팸툰가 그 부분하고 뭐 영상 설치나 라이브 커머스는 사업이 거의 뭐 90% 이상을 넘는데 이 스마트 농업 SNS 서포터즈 팸투어는 9%도 안 되는 그 저조한 실적을 갖고 있는데 이 이유는 뭘까요?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회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고 1차는 이미 이제 해서 지금 자금 이제 실적을 보고를 했고 자금 집행이 아직 집행이 안 돼서 그렇게 돼 있고 현재는 50%가 지금 집행 예정으로 있고 하반기에 9월달에 나머지 농가 사과배 포도 농가를 상대로 다시 한번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나름대로 뭐 이 실적이 떨어지는 거는 뭐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예를 들어서 뭐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효용성이나 아니면 뭐 활용성이 어렵다거나 없다는 거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의원님 아까 이제 경영지도 팀장이 얘기했듯이 이제 이거 활용도가 낮은 부분이 아니고 이제 시점이 이제 6월 30일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을 하다 보니 그 시점에서는 예산인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미처 집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9%로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상반기 사업은 추진했는데 자금 집행이 좀 늦어져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는 이제 집행이 완료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47페이지 농기계 임대 서비스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뭐 이거 감면해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뭐 농민들에게 감면을 해주지 말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고요. 그 임대료 감면 기한 연장 사유에 보시면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사유가 코로나19로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코로나는 종식된 지 오래됐고 그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코로나19라는 그걸로 해서 항목으로 해서 이 지금 그 감면 연장에 대한 사유를 제공한다는 게 좀 맞지 않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시에서 자체를 판단해서 이제 감면을 연장하는 게 아니고요. 농식품부에서 이제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 감면을 하라고 해서 이제 지시가 내려오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아마 코로나19로 된 거는 그때 여파가 지금까지 이제 미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53페이지 그 가축분뇨 자원화 및 친환경 축산업 조성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희 그 평택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 도시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뭐 지속적으로 지금 뭐 도시의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뭐 산단도 생기고 그다음에 뭐 택지도 많이 생기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농촌에 있는 축사와 주거지가 이제 같이 밀접하게 이렇게 붙는 그 현상이 지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 문제, 그 민원이 굉장히 좀 뭐 화두가 되고 있는데 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끊임없이 악취에 대한 민원은 발생이 되고 있고 뭐 결이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그 서부 지역 포승 쪽에서 최근에 그 미부숙 분뇨를 살포해서 그 악취와 그걸로 인해서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저는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택시 관내에서 그 축산 악취로 인해서 가장 민감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대략 어디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축산 악취와 관련돼서는 이제 악취 방지법으로 이제 그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하고 행정 처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은 거의 그 양대 출장소하고 본청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이제 환경부서하고 협조를 해갖고 저희가 분석해 본 바로는 이제 남부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팽성 쪽에 한 농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송탄동 쪽으로 이제 저기 칠궤동, 칠원동 그쪽에 한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기 서부 쪽으로는 저쪽에 안중 쪽에 또 한 군데가 있고 오송 쪽에 지금 한 군데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 저도 이제 이 건 때문에 그 환경조사과나 그쪽에다 문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어차피 지금 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악취를 위해서 이제 그 축사나 뭐 돈사에 대한 많은 시설과 뭐 예를 들어서 환기 시스템이나 악취 제거 시설이나 탈취제 지원 같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정도에 대한 그 사항도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한번 드렸고요. 아까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환기 시스템이라든가 뭐 악취제 저감제 그다음에 탈취제 지원 이런 사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그 효과나 뭐 성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악취 축산농가 악취 저감을 위해서 이제 그 축사 내부 그 공기를 나름대로 저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환경 개선제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연간 한 3억 5천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 공기를 이제 외부로 배출이 됐을 때 나는 그 악취로 인한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악취 저감 시설 그 지원 방식을 기존에는 그냥 안개 분무나 이런 뭐 바이오 커튼 이런 단순한 거로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현재는 이제 축사 그 배기구를 전체를 밀폐를 해서 공기 정화 필터를 걸어서 내보내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예로 보면은 이제 팽성 쪽에도 한 농가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유천동에 있는 농장도 한 농가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또 그 오송에 있는 농장도 지금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안중에 있는 농장하고 그다음에 지금 오송에 있는 농장이 추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로 보면 저희가 이제 그 민원 건수는 저희가 상당히 많이 감소된 거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평택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그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중 같은 경우는 그 안중 레포츠 공원 옆에 그 돈사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심지어는 그거 참 아이러니한 게 그 옆에 캠핑장이 있어요. 그 전국에서 오시는 캠핑 오시는 분들이 그 돈사 그 옆에 거기서 텐트를 치고 고기를 구워 먹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붙어 있는 면에 저희 시민들이 거기서 큰 숨을 들이쉬면서 공을 차고 있고, 또 어르신들은 그라운드 골프를 치고 계시고, 그 악취 속에서 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대대적인 그 대책과 그다음에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그 냄새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정말 좀 대책과 당부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한순서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분인데요. 원활한 회의 중에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